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맞습니다. 겨울이 그냥 가는가 싶었더니만 또 마지막 추위이겠죠. 꽤 춥습니다. 눈도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해서요. 긴장되는 월요일입니다. 예, 주식시장은 여전히 그 코로나19 사태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번 주 글쎄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좀 숨고르기가 나타날까요?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손에 확실히 잡혔다든가, 아니면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든가 그런 걸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약간은 좀 안개 속이라고 할까요? 중립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코스피는 2243이니까요. 대략 2250선 빠지기 전자리 온 거고요. 미증시는 조정받는 듯 하면서 조금씩 오르면서 가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갑니다. 지난 금요일도 다우지수는 약보합 끝났는데요. S&P나 나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또 최고치를 갑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투자하면 세금 또 혜택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역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 한 주 뭘 보면서 그러면 대응해야 될까? 역시 이제 집중할 거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인가 할 텐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마켓 시그널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 사태는 어쨌든 간에 수치적으로 보면 아직은 확산세 있고요. 네. 일본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는 이전보다 상당히 좀 우려를 떨쳐버리는 것 같아요. 경제나 증시에서 바라보는 코로나 사태, 현주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작은 충격은 아니었어요. 사실 경기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1분기 성장 데이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학습해온 바처럼 이 또한 지나가는 이슈들이었던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월요 방송에 나와서 오늘 중국장 빠질 거다. 얼마나 빠질 것 같아요? 물어보셨잖아요. 9% 빠질 것 같다. 네네. 실제로 그 정도 밀려서 끝났어요.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날 아침이.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먼저 선반영한 거고 그 이후 방송을 통해서는 자 그럼 자율반등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2250에서 2270 이 구간이 이 코로나 반영하기 전 레벨이라고 본다면 우리 지금 실제로 경기 타격, 기업들 실적도 일정 부분은 악영향을 받을 텐데 그럼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낙폭을 자율반등 마무리하는 시점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 종가가 2243P거든요. 거의 다 이제 이 자율반등은 채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전고점 레벨을 뛰어넘을 모멘텀인데 그럼 모멘텀 뭐 생각하세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경기값은 지금 안 나올 거고요. 그렇죠? 안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미래 성장성이나 정치, 미국은 이제 대선이 있고 우리도 이제 총선이 있고 이런 걸 좀 갖다 써야 되는데. 실적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적, 어차피. 그렇죠. 근데 지금 4분기 실적들 나오는 거 보면은 어때요? 기대치에 충족들 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족한가요? 조금 부족하죠. 그렇죠. 기대치보다는 조금씩 부족해요. 4분기 원래 좀 그렇고.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4분기 실적은 항상 우리가 눈높이를 세워도 그거보다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계절적인 효과거든요. 1분기 실적은 어때요? 4분기 바짝 얼어 있으면은 1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형성되죠? 다 낮게 형성돼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면 그거보단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을 거야라는 기대감, 이런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코로나 데이터가 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수로서는 상단을 좀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겠지만 종목별로 갔을 때는 우리 2차 전지 얘기는 참 많이 했으니 지난주에도 제가 2차 전지 얘기 참 많이 했으니까 네. 지난주에도 가장 뜨겁게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가 지난 목요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날 2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예. 그러면 주가가 밀렸어야 될까요? 올랐어야 될까요? 원래 밀려야죠. 밀려야 정상입니다. 예. 작은 규모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뭐 급등락을 좀 타긴 했습니다만 목요일 테슬라 종가가 한 5% 가까이 올랐거든요. 뭐 의미할까요? 이 유증 시장에서 돈 빨아들여가지고 결국 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성장성에 투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커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하나의 이 뭐 사건이 아니었느냐. 20억 달러 유증 대규모 유증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이 종목별, 업종별 흐름들을 조금 더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코너에서는 종목 얘기를 좀 준비했고요. 앞 코너에서는 우리 시장 얘기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올림픽 열리죠? 올해요. 네, 어디서 열립니까? 도쿄죠? 네, 도쿄에서 열립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지금 뭐 16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뭐 400명이 넘고 이 중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이 크루즈선 이 확진자가 355명이고 일본 내 감염자가 뭐 59명이고 뭐 이런 숫자들은 쭉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일본 올림픽 제대로 열릴 할 수 수 있느냐 있을까? 없느냐. 네. 전쟁 때 빼고는 다 열렸어요. 네. 이제까지 올림픽은.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또 하나의 노이즈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끌어다 쓰기에는 불리한 이슈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시장 또 지난 주말 사이에는 우리 29번째 환자가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 루트도 없는데 갑자기 이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로서의 감염 우려라든지 뭐 방역 당국의 뭐 긴장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초에는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시장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 맞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뭐 좀 전에 차트에서도 보셨던 것 같은데 뭐 과거에 뭐 사스 때와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확진 건수가 뭐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빠르게 이 확진 건수가 뭐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뭐 치사 율로 봤을 때는 예. 뭐 안정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충분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율반등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뉴스가 주 초반에는 뭐 일본 얘기라든지 우리 뭐 29번째 환자 얘기라든지 좀 불리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이번 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는 뭐 트럼프죠. 예,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대선 나왔을 때도 대규모 감세안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재선 이제 도전하는 입장에서 또 들고 나온 카드가 감세 카드입니다. 어디를 공략해요? 중산층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중산층 주식 매수 분에 대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얼마다 뭐 몇 %다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쯤 발표한답니다. 왜 9월쯤 발표할까요? 대선이 11월이니까. 네, 대선이 11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증시부양책, 중국도 증시부양책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미국도 재선을 앞두고 증시부양책은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바탕은 코로나로 인한 급락분은 거의 다 메꿨으니 추가 모멘텀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우리 피부로 와닿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시간을 채워줄 만한 모멘텀들, 뭐 증시부양책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깔려 있으니 뭐 코로나 또 뭐 뉴스도 어려워지니까 시장 급락 이렇게 시장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요즘 도움받고 있는 건 제롬 파월이에요. 제롬 파월이 요즘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미국 경기 잘 돌아간다 그러죠. 경기 판단에 대한 자신감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금리 내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우리 요즘 한은도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미 연준장의 시각을 보면은 금리 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뻗ing기겠다는 겁니까? 금리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 뭐 코로나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그 이상을 해줘야 되죠.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지금 뭐 힘들 것 같으니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제롬 파월 FRB 의장 나오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자신 있다, 뭐 좋다, 뭐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 금리 꺾자라는 얘기는 추가 인하한다라는 얘기는 좀 낮게 목표치를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한은도 금리 내린다라고 얘기 시장에서는 얘기 많이 합니다만 실제 한은에서 얘기한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 안 내리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갑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죠. 주식은 언제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양적 완화를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금리 떨어지면 주가 올라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 플로우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도 사실상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강한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림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얘기 아니다. 그리고 좀 신경 쓰이는 뉴스는 아무래도 중국이 타격을 적지 않게 받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뭐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GDP 성장률 시나리오가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과거에 아무리 안 나와도 뭐 6자 가까이 봐야 됩니다라는 시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4자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빠른 대응하면은 뭐 한 4자 중반 뭐 요 정도 얘기하고 있어서 이 그림대로 나오면 가장 크게 타격받는 성장률 데이터는 홍콩이고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쪽 이런 이 뭐 성장률 쇼크라든지 뭐 긍정적인 얘기는 사실 아니죠. 하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봐왔었던 그림처럼 뭐 사스 때를 한번 보면 한번 찍고 나서 뭐 다시 한번 밀렸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뭐 메르스 때는 저점 찍고 바로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고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1개월여의 이 고생이거든요. 사실 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로 고생받은 게 한 보름 좀 넘죠. 이제 2주 넘어가서 한 3주 정도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시장은 자율 치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끌어달 뉴스들이 지금 현재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지수가 뭐 급등을 튑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별로는 요즘 따뜻한 뭐 뜨거운 이슈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쪽을 좀 많이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어떤 섹터 기업을 볼 것이냐가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 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시장에 소외감이 있을 텐데 지금 IT나 2차 전지 여기다 5G까지 해서 이제 꽤 또렷한 그 섹터들이 지금 나와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뭘 추가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 많이 했었던 게 반도체, 뭐 예전처럼 뭐 흑자 적자 이렇게 뭐 급등락하는 어닝이 아니다. 예전보다는 어닝의 바닥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반도체 이제 DRAM 스파카보다 이제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사실이고 이미 주가가 강하게 형성돼 있으니 지금 여기서 스파카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주가는 강한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2차 전지는 매년 나왔던 테마지만 올해는 정말 뜨거운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몇 개월째 하고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로 계속 울거먹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핸드폰 못 쓰세요? 핸드폰을 뭐 3G 쓰시지는 않을 거고요. 4G죠. 예. 네, 일반적으로 4G를 많이 그렇죠, 쓰죠. 예. 다음에 핸드폰 바꾸시면은 4G 쓰시겠습니까? 5G 쓰시겠습니까? 4G를 못 쓰겠죠. 네, 5G 를 아마도 쓸 수밖에 통신사들에서 없을 겁니다. 네. 뭐 핸드폰 나오는 것들이 예. 5G 전용 폰들이 나올 테니까 4G를 네. 쓰고 싶어도 아마 잘 못 쓰겠죠. 5G에다가 할인 혜택 줄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 핸드폰 수명이 얼마나 돼요? 2년? 네, 3년까지 젊은 친구들은 2년도 안 쓰는 경향이 네.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은 점차들을 이제 도래한다는 겁니다. 5G 요금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로 뭐 작년 초에도 얘기했었고 5G 테마도 뭐 많이 등장하는 이슈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뉴스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뭐 버라이존이라든지 AT&T라든지 미국에도 1, 2 사업자가 있습니다. 둘이 포션이 비슷해요.
3, 4위 사업자가 이제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위 사업자하고 4위 사업자가 합병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라이존하고 AT&T하고 한번 30% 중반대 이제 MS를 갖고 있다 보니, 초중반대 MS를 갖고 있다 보니 3, 4위가 합치면은 딱 3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힘을 합쳐서 싸워보겠습니다. 버라이존, AT&T하고 싸워보겠습니다라고 한 2년여 기간 동안 합병할게요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허가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한번 해봐라. 대신 뭘 달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하면 뭐 향후 뭐 미국 인구의 97% 이상을 구축할 수 있는 5G 커버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를 뭐 만들어내라. 뭐 향후 뭐 6년 이내 우짜우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프린트하고 이 T-모바일하고 5G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할 거다라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아이디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AT&T하고 버라이존은 그냥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걔네들도 투자를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거든요. 통신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5G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늘 겁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충분히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이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서비스 이제 오픈 작년에는 했지만 얼마 안 된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이 시점으로 갈수록 이제 5G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라는 가이던스 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장비주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꼽을 수 있는 얘기들은요. 또 이제 그 앞서서 미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마찬가지고 5G로 가는 그림은 뭐 불변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이제 뭘 뽑아내야 될까요? 그래서 RFHIC 뭐 기지국 장비 만드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KMW 마찬가지고 RFIC 마찬가지고 실적이 언제가 바닥인지를 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RFHIC의 실적 바닥은 어디예요? KMW의 실적 바닥은 작년 4Q죠. RFHIC는요. 작년 3Q, 4Q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후의 그림들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면 되겠죠. 주가는 어닝에 선행하니까 주가는 이미 좀 요거보단 높겠죠. 멀티플이 낮지 않은 종목입니다만 멀티플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의 뭐 통신 장비 시장이면은 사실 뭐 노키아나 뭐 삼성전자나 뭐 에릭슨이나 하웨이나 뭐 이런 분 나올 텐데 어디가 제일 커요? 하웨이랑 삼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RFHIC의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이렇게 뛰어날 거고 이렇게 뛰어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포션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RFIC를 다픽으로 제시하고요. KMW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디어 하나 드릴 거는 네. 요즘 제일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가 뭐 있으신가요? 어제 끝났잖아요. 네, 사랑의 어제 불시착고 네, 태어나갖고 저도 네. 뭐 책 못 보고 할 수 없이 올먹여자먹기로 봤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안 보는데, 네, 저희 집에서도 뭐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전에는 재밌게 보신 드라마 뭐 있었나요? 뭐 스카이캐슬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있었겠죠. 이거 다 해외로 수출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CJ ENM 뭐 실적 발표 보셨겠습니다만 실적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죠. 그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돌 뭐 양성 프로그램 뭐 순위 조작 뭐라든지 거기서 벌어들인 이익을 뭐 다 충당으로 쌓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견된 어닝 쇼크였었던 거고 방송 부분의 포션이 큰데 방송 부분에서 컨텐츠 판매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장 더 보고 우리 얘기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들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을 거고 넷마블 기업 가치도 있을 거고 지니뮤직, 삼성생명 뭐 이런 부분들의 뭐 할인율 값을 매겨서 본다라고 해도
한 2.5조 정도는 투자 자산으로 잡힙니다. 25% 할인율을 매겨도. 예.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기준에 CJ E&M 이 시총이 얼마인가요? 예. 3.35조입니다. 예. 그러면 할인율 값 안 매기면 거의 지분 가치만큼 네, 된다. 지분 가치만큼의 시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어닝 부진이 반영돼 있었던 거고 예전에 뭐 뉴스가 이제 가물가물하실 텐데 요 얘기 보고 얘기를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넷플릭스하고 넷플릭스죠. 손잡았죠. 넷플릭스하고 공동 투자하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누구 거예요? CJ E&M 네. 거예요. 근데 CJ E&M이 얼마 전 지난주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어디하고 손잡았어요? 스카이댄스하고 손잡았죠. 스카이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터미네이터도 여기서 나왔었고요. 뭐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도 스카이댄스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IP들이 빵빵한 곳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컨텐츠 경쟁력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닝 못 나올지 알았던 거고 못 나온 어닝이 시장에 반영이 됐으면 오히려 역으로 좀 긍정적으로 읽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 부분이야 뭐 계속 가는 이슈일 거고 오늘은 5G 뭐 그리고 이런 컨텐츠 뭐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예. 2차 전지 얘기하셨고 반도체 오늘은 거기다가 또 5G하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까지 추가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